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신용장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신용장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위프트 방식 신용장은 통일이 돼 있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항목 코드와 항목 제목 이게 기재되어 있는 이 순서가요. 이게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다 동일하고요. 예. 계약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신용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쪽 옆에만 이렇게 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9의 항목 PCT Credit Amount Tolerance 단어가 4개가 나왔죠. 그쵸? 처음에 PCT라는 거는 퍼센트의 약자예요. 크레딧 하는 거는 신용장.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금액. 그래서 합쳐서 신용장 금액 톨러런스는 과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용장 금액을 청구할 때 더하거나 덜해도 되는 그 과부족이 몇 퍼센트까지냐라는 거. 그랬을 때 이 신용장은 지금 030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만약에 만불이다 그러면 매입을 들어갈 때 만불에서 플러스 3%까지도 괜찮고 마이너스 3%까지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일까요? 만불에서 플러스 3%면 만 30불이 되나요? 어쨌든 3%요. 예, 3%, 만 300불이 되겠네요. 그쵸? 만 300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면요. 예, 9,700불. 그렇겠죠. 그죠? 예, 그 사이에서 얼마를 청구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개 신용장은요. 여기에 그냥 공란으로 놔둬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의미는 딱 금액 맞춰라 라는 거예요. 과부족 없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 다음에 41 D 항목은요. available with slash by니까 available with and available b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vailable 하는 거는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가세요. with 어느 은행에서 available by 그러면 어떠어떠한 방법에 어떠어떠한 성격의 돈을 받아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떠어떠한 성격이다, 방법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원래는 사실은 넷 중에 하나예요. 근데 쉽게 maybe냐, 지급이냐. 예. available by made 혹은 available by 지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available by maybe면 negotiation, 지급이면 payment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써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또 두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뭐냐면 acceptanc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eferred payment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매입이냐 지급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설명은 제가 해드렸었어요. 그죠? 매입이라는 거는 받아는 오되 혹시라도 나중에 네, 매입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다시 돈을 갖고 와. 전번에 받아간 돈 토해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지급이라는 거는 받아오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야, 돈 돌려줘.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페이먼트가 좋죠. 근데 사실은 대개는 다 매입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지급 방식이 되려면은요,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환거래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야 돼요. 코레스 뱅크여야 돼요. 코레스 환거래 계약이. 근데 그런 경우들이 흔치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매입 방식으로 그냥 아무 은행이나 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 매입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vailable with 어느 은행에서 받아가라고요? HK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에서 받아가라.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신용장은 무슨 신용장이다? 매입은행이 예,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이게 뭐냐면 매입 제한 신용장이다. 우리 배웠어요 이미. 그쵸? 매입 제한 신용장. 근데 이렇게 매입 제한이 돼 있으면 사실은 요 은행 가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에서 매입을 하시면 돼요. 예, 돈 받아오시면 되고 그 대신 예, 환가료가 10일치가 아니고 12일 혹은 13일치를 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환가료. 예, 환가료라는 거는 매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잖아요. 그죠? 선이자 성격의 수수료. 그게 그냥 애니뱅크라고 써 있으면 여기에 은행의 지정이 이렇게 여기처럼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애니뱅크 아무 데나 가서 돈 받아가세요. 그러면 그때는 환가료를 10일치를 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을 때 지정이 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편한 주거래행 가서 매입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예, 환가료를 2, 3일치를 더 내야 된다. 그게 조금 불편하다. 라는 거죠. 그죠? 불편한 게 아니고 약간 돈이 더 든다라는 거죠. 근데 환가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환가료 하는 그 공식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환가료 공식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건 프로들은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거래 외환기에 전화해가지고 예, 얼마짜리 들어올 예정인데 대충 얼마쯤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한 10만 불짜리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대략 한 10몇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환가료는 나라에 따라 가지고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한 너댓 배 이렇게 더 비싸요. 예. 그래서 혹시 러시아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 우리나라 환가료가 10만 불이면 우리 한 6, 70만 원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 소리야.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달라요. 예, 이건 은행에서 징구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나 연환가료율,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예. 공식은 뭐 있었죠? 공식은? 예. 환가료 공식? 예. 우선, 먼저 이제 달러 금액, 예. 그 다음에 예. 곱하기 연이율, 그쵸? 그 다음에 연환가율, 그 다음에 360분의 10일 이렇게 다 곱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이런 건 잊어버리시면 예. 귀찮게 제 동영상 찾지 마시고요. 예. 환가료 계산 공식 그래가지고 네이버 치시면 네이버에 쫙 금방금방 나와요. 그래서 굳이 동영상을 찾아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은행에 전화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용장을 은행이 제한이 돼 있으면 예, 매입 제한 신용장, restricted X, restricted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restricted라는 말 있죠? 제한된다. 예, 그런 신용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by negotiation 그랬으니까 예, 매입 방식으로 지급이 아니고 이거는 매입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 받아온 다음에 나중에 예, 하자 처리가 돼버리면 예, 돈을 다시 은행에다가 돌려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2시 항목을 보면은요, draft at라고 써 있죠. 이 draft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환어음. 예. 그래서 환어음의 지급기 1 그런 뜻이에요. 환어음의 지급기를 예, 어떻게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신용장 공부할 때 종류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렇죠? 예, 예. 일람출급 신용장이 있고 그러니까 SITLC가 있고 유산세일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SITLC라는 거는 예, 바로 즉시로 돈 받아오는 거고 유산수라는 거는 외상신용장. 일반적으로는 기다렸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draft to be drawn 한다는 건 발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행이 된다. 어떻게? SIT로. 그래서 그 금액은요, 예, 인보이스 금액과 일치하여서 full invoice value니까. 그래서 만약에 10,000불짜리다. 그러면 10,000불에 대해서 그 신용장 금액, 여기 써 있는 금액 있었죠, 아까? 예, 그 금액대로 그대로 발행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즉시 지급으로, SIT로. 예. 자, 그런데 그러면 S사이트인지 아니면 유산스인지 이건 누가 결정한다고요? 이건 셀러하고 바이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어하고 이미 결제 조건을 얘기할 때 신용장 방식이라 그러면 S사이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산스로 할 것이냐
만약에 유산수를 한다면 그 기일을 외상 기일을 며칠로 할 것이냐? 뭐 30일로 할 것이냐? 45일로 할 것이냐? 60일, 90일로 할 것이냐?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만약에 SIT다라고 했으면 여기 이렇게 SIT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유산수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60일짜리 유산수다 그러면 6 days after 뭐 bill date, 60 days after shipment 이런 식으로 언제로부터 선적한 날부터 뭐 예를 들면 선적 후 뭐 6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써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유산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냥 기간만 표시해요. USA 유산스예요. NCE 유산스란 말은 단어는 유산스일 때도 여기다 쓰지는 않는다. 기간이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간만 잘 보시면 돼요. 내가 바이오하고 60일 주기로 했는데 그렇으면 여기 6 days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90일 써 있다. 그러면 어멘드 하셔야 되겠죠. 그쵸? 예.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vailable 하는 거는 돈 받아가세요. with 하는 거는 어느 은행에서 받아가세요. 보통은 애니뱅크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available by 그러면 payment냐, 지급이냐, 아니면 maybe냐. 그 방법이 둘 중에 하나가 써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랬을 때 이렇게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애니뱅크 해가지고 아무 은행 가서 돈 받아가세요. 이게 제일 많다. 만약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지급 제한 신용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제한이 된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해야 되지만 리네고난 방식으로 리네고 재매입.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다 내고를 하고 그 환가를만 3일치, 2일치 더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available by negotiation 해서 매입 방식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unpaid 되면 여러분들이 받아왔던 수출 대금을 다시 은행에다 돌려줘야 된다.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raft at이라는 거는 환원을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 환원이 뭐라고 그랬죠? 청구서. 얼마 주세요라는 청구서를 제출할 때 기간을 언제로 할 것이냐, 즉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상 날짜로 써가지고 외상 신용장 유산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여기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프트 해놓고는 SIT 그러면 여러분들이 셀러 바이어가 여러분들이 바이어하고 SIT를 하기로 계약서에 기재가 됐으면 여기 SIT. 만약에 외상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기일이 여기 써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이 신용장이 SIT냐 유산스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IT로 계약을 했다. 그럼 여기 SIT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유산수를 했다. 그러면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약속된 기일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랄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